저쪽으로 앉아요. Oh, baby.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장에서의 차별, 배제, 소외, 특히 중증장애인은 잔혹사였다.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으로 볼 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당장의 도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게. 몇 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현실과 That's my man.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래서 얘기하십시오. 좀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원샷의 박정인입니다. 2018년 새해부터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최저임금이죠.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의 갑론을박 속에서도 이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증장애인인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중증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 정부와 장애계 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매서운 날씨 속에 장애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3대 요구안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조항 철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 원샷에서는 2018년 장애인 일자리는 이라는 주제로 이 장애계의 요구는 무엇인지와 장애인 일자리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 그리고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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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박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장현은요, 줄여서 전장현이거든요. 저희 이름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아니다 급하니까 전국장애인 철폐연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소개해요. 네. 장애인을 철폐하는 거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렇듯이 저희가 좀 이름은 길지만은 이제 활동한 연수는 대략 한 10년째, 올 작년이 10년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리고 뭐 저상버스 도입해라. 뭐 이런 것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이 장애인의 이제 권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직수 사무국장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직업재활 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요. 네. 이곳에는 17,500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들 중 중증 장애인이 16,2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자립과 사회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회입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신직수 사무국장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애계가 현재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이 정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뭐 벌써 이제 60일이 훨씬 지나가고 있고 해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 중에 하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죠. 처음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1990년도이고 9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 28년 정도가 일단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또 농성을 들어가고 투쟁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정책, 고용 정책은 경증 장애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중심이었다고 장애인들의 고용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냐? 법원이 있었지만은 장애인들은 이 노동의 이 시장에서 자본주의의 노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차별, 배제, 소외 그리고 특히 중증 장애인은 잔혹사였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성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제랑 같이 이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개선 TFT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사회적 공공일자리 문제, 1만 개 문제는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위한 TFT라고 해서 또 2개의 TFT를 만들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정 정도 그 부분은 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건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장관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이게 그 농성장에서 찾아와서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 이건데요. 장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게 이것들을 국정과제처럼 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약속의 신뢰를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애계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농성 많은 관점을 갖고 지금 이제 장애계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재활시설협회 이제 대표로서 사무국장 신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 이번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을 저희가 고용률을 좀 통계로 해서 볼 때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한 60%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도 한 60% 정도, 실업률은 한 1.6%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을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더 이제 차이가 나고 고용률 같은 경우도 3분의 1 수준, 실업률은 2.1배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했고 또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나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계속 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 쪽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표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증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 지워진 유령과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완전한 배제 속에서 그냥 이제 시와 동정의 뜨거물 내 영역 내에서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저희는 해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문재인 정부는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일단 뭐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광화문에 뭐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는 다르게 뭐 소통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뭐 소통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렇죠. 기대를 한번. 지금까지 일단 장애인 일자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인 논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3대 요구안 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원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그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이제 1만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81만 개라는 공공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81만 개에 대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공무원, 공기업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일자리가 지금 무엇인지 그걸 좀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는 정부죠. 그래서 이 집권하기 전에도 집권하고도 81만 개에 대한 일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실에도 고용률 판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공공 일자리에는 장애인을 위한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 일자리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활동보조인이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늘리고 요양이나 뭐 이런 사회 서비스에 관련 공공 일자리는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2일 날 신년회 할 때 우리 피아노 이기야를 이렇게 초청해서 또 공연도 하고 이 감동의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일자리 문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지금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내에 장애인이 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지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중증장애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공일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공공일자리는 그냥 공무원들 뭐 이런 것들도 포괄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공공 1만 개의 일은 이제 공공일자리에 공무원이 이거는 의무고용 이걸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특히 시장 경제에서 속도 경쟁에 따라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있다. 그게 뭐냐? 이미 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일자리를 보낸다거나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 중증장애인들이 서로 같이 동료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권에 대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직접 뭐 운동을 참여해서 돈을 월급을 권익옹호라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을 없애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로. 이거는 사회적인 일자리라는 거예요.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왜 81만 개 중에 유독 한 5만 개, 10만 개 해도 될 텐데 왜 1만 개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듣다 왜 1만 개냐 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뭐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1만 개. 이 처음에 우리 동료들끼리 1만 개 하면 너무 갑자기 많은 거 아니야? 100개라도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뭐 최저임금 1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대략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이구 최저임금 적용줘야 되는 사람 또 8,000명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그리고 현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5만 개, 81만 개에서 5만 개 달라 그러면 이 정부가 1만 개도 화살짝 하는데 5만 개 그러면 뭐 아예 생무시하겠죠. 접근을 그렇게 그런 관점 보시는 것보다 특수교육을 통해서 졸업하는 이제 그 우리 장애인 졸업생들이 9,800명 매년 그러니까 매년 늘어서 이제 9,800명이 이제 나왔거든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10,000명인데 우리가 10,000명으로 매년 9,800명.
그러면 매년 10,000개씩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매년 10,000개씩 만들어 가는 거가 어쨌든 간에 매년 10,000개씩 만들어 가서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 한다면 큰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접근 방법이. 근데 지금 이제 1만 개 일자리를 얘기를 하고 여기 직업재활시설 8,000명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인원이 저희가 지원 고용이나 일반 경쟁 고용으로 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취업들이 이건 경쟁 고용이 아니죠. 조금 다른 게, 자, 국장님하고 제 의견은 네. 물론 경쟁 고용으로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은 경쟁 고용에 가게끔 지원하고 네. 그것들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 노력과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경쟁 고용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속도 그리고 또 장애인의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몇 개를 만드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가가 했어야 될 사회적 일. 이 이야기는 거예요. 저희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이 누가 합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경쟁 고용은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적 그 일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창출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만개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81만 개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해서 10,000개가 나왔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이렇게 이제 공공 일자리로서 자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몇 개가 돼요? 네, 그렇게 몇 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현실과 목표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1만 개가 닥쳤을 때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또 논쟁도 있었어요. 네, 특히 네. 고용노동부랑 만 개로 이야기할 했을 때. 1만 개를 저희는 네. 2009년도에 예산을 넣어라. 이거가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TF 지금 이제 실무협의 때 네. 1만 개를 넣냐 마냐를 놓고도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도.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만 개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진짜 이름 짓는 TFC 이름 지을 때 공공 일자리 TFT를 하고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1만 개니까 공공 일자리 1만 개 TFT를 해라. 라고 막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왜 1만 아까 똑같아요. 뭐 1만 개 기준이 뭐냐? 왜 1만 개냐? 왜 1만 개만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는 사람 통계가 뭐냐? 근데 자기들은 통계를 안 갖고 있으면서 계획도 없고 통계도 없으면서 저한테 막 논리적이지 않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현실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1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1만 개를 넣자라고 했죠. 그래서 절충한 게 이래요. 공공 일자리 1만 개를 위한 TFP, 이게 참 웃기죠. 1만 개 TFP 하면 깔끔한데 또 위한 이렇게 해서 위한. 네. 그렇다면은 돈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1만 개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냥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심도 있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직종, 그 다음에 이 장애 유형과 장애 유형별로 근무하고 있는 이 현재의 직종 현황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뭐 이어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8,100명이 최저임금 적용제를 받는다. 8,100명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게끔 직업재활시설 환경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저는요, 직업재활시설이 이곳은 시장 경쟁에서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장 경쟁 영역이 아니라 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인 일자리. 물론 사회적 일자리,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근데 좀 구분하면 여기는 공공의 일자리.
이고요. 거기는 이제 물론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성격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시장 경쟁 내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시장 경쟁 내의 이야기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그 의무예요, 임무예요. 이윤 창출이 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안 굴러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들고 그건 당연히 만들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 시간이 좀 부족한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 직업자 아까도 이제 그 주 대상이 이제 그 중증 장애인이면서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통해서 이제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가 미취업으로 있는 상태인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이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 고용을 아까처럼 이제 보는 걸 지금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그래서 근로의 기회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일반 경쟁 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저희 이제 체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지 않냐 이곳 안에서 근로를 그래도 참여하고 근로라는 네.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와 그 다음에 전이가 그렇다고 한다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주로 얘기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린 게 그러면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고용이 이제 고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보호고용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 일자리 성격을 가지고 직업재활에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네? 그런 거에 가치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의 부담이라든지 노력이나 이런 것도 임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대안이 뭡니까?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사실 정부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하나는 아까처럼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반 경쟁 고용으로 가는 게 이제 사회 통합이다라는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치, 지금의 이제 그래 왔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니 그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전이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지 위해서 아까 말했지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뭐 공공적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이나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직업재활 시설이 갖고 있는 처해진 환경이 그렇게 줄 수 없게끔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줄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그거를 그래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최저임금 줘야 된다라는 가치나 지향은 같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소극적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소극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직업재활이 지금 최저임금 적용제만 하고 임금을 안 주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공공 일자리를 주고 거기 최저임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 안에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저희도 지금 바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고요. 뭐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1만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일자리 형태,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임금까지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지금 주제가 두 번째가 이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 조항 철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걸 좀 연계지어서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을 좀 대표님이 해주시죠. 예, 저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는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업체가 주로 이제 직업재활시설에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장 그리고 일반 고용하는데도 좀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사장이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조건을 갖추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네. 인가를 받아 이렇게 이제 대략 아까 8,000명 정도 된다라는 거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게 보호작업장이에요. 그거에 이제 최저임금 네. 적용 제외이고 이거는 유엔에서도 권리 협약에 따라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4년 전에 이제 공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합법화되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1970년도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이제 잘 아시죠? 네. 전태일 열사라는 건데 그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분신한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노동의 이 운동들이 만들어져 왔던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농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태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예. 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25살 김대범입니다. 라고 이런 이 김대범이가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예.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모든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 장애인들은 노동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는 커녕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해서 차별받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닿기 어려운 이런 비장애인의 속도 그 경쟁 속에서 편입되기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이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임금에서 적용을 제외시키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인의 어쨌든 그 일자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김대범 씨가 아주 그 짧은 편지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가 만약에 철폐됐을 때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최저임금 적용제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로 폐지가 됐다. 네. 그러면 만약에 됐다. 임금을 그러면. 다 줘야죠, 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사무국장님 먼저 이야기.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또 법으로 만들었을 때 안 지키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근로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아까의 중증 네. 더 어떻게 보면은 뭐 근로의 기회와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기회 제공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장애인을 직업재활시설도 뽑아야 되는 거고 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자꾸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대상을 지키려고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에 갖고 있는 일반 경쟁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기회, 근로의 기회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이 되던 부분들이 당장은 지원할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또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집으로 가겠죠. 공공일자를 보면 되죠.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일자리가 그런 설계 안에 당장 아까처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설계 안에 미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당장 설계 안에 가능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지금 국회 논의하려고 해도 한 1년 또는 2년은 걸릴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TFT의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개선 적용 제외 삭제하자면 그 말도 안 쓰고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개선 TFT예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지면 1년간 12월 달까지 논의를 해서 개선을 위한 법을 갖다가 좀 만들어 보자. 요 정책 토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뭐 매년 뭐 1만 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당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또 공공의 일자리로 또 얘기를 하실 거고. 저는 대안이 자꾸 없다고 하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당장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당장도 대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도대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떠한 것이고 그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 또 애로사항이 나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직업재활시설은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근로사업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보호작업장이 있고, 세 번째가 직업적응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근로사업장은 3분의 2 인원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는 약 80%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통계나 수치로 봤을 때에는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작업장은 전체 인원 3분의 2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40%, 그다음에 전체 평균으로는 30%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적용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하는 이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군데 이제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훈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금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평균 임금이 이제 5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근로사업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근로사업장 이제 100만 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애인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고요. 훈련장애인은 훈련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이 근로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근로장애인이 이제 근로만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의 훈련은 주 8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근로에 일반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부분들로서 그 시간을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라는 부분들은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지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일반 경쟁 고용으로의 전의를 좀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창출이 되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훈련이라든지 임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종사자라든지 거기 관리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원에 대한 가이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한 곳도 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됐을 때 이들에게 아까 얘기한 뭐 3분의 2 인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라는 기준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적인 부분도 우선 구매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우선 구매 제도라는 판매를 지원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정도의 임금에 도움이 될 정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한 600개 정도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9개 시설은 지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을 못 받은 곳은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판매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장 뭐 아까처럼 대책이 뭐냐 뭐 우선 구매에 대해서 다 지정을 좀 해줘라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그러한 조항 안에서 매출이나 수익금의 부담,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들의 그만큼의 또 임금을 줘야 되고, 또 훈련장애인 훈련 뭐 수당 지급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옆에 이런 측면에서 박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는 정부의 뭐 그렇죠. 아니 직업재활시설 당연히 애로사항이 많죠.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증장애인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에는 고용해서 잔혹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왜 직업재활시설이 국가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왜 직업재활시설을 다 독박 써야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조건이 안 됐다, 조건이 안 됐기 물어주는 거는 저희한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 묻고 있으신 거예요? 같이 물어요. 같이. 정부도 묻는 거고요. 너희들은 왜, 정부 너희들은 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정책들을 제대로 못 펴고 요 정도 해놓고 예? 왜 민간에 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이 모든 것들 다 떠넘겼냐 하냐. 그럼 민간은 왜 그 잘못된 국가 정책에게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나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대리인 역할을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고요. 그러면 그거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주자는 거에 대한 부분이 네? 그건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로 헌법에 있는 권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권리는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하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거를 근로계약을 맺는 순간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사회 구현을 실현해야 된다. 평등사회가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의한 권리를 갖다가 최소한을 그렇게 네.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평등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짧게 정리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적용제 폐지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권리위원회나 인권위에서도 얘기를 지금 공고를 한 다 사항이에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로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저희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로 거부되어지거나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닌 지금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그거와 달리 이제 1만 개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들 장애인한테 그 8,100명이 나와서 그 부분을 공공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되어지시니까 아까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장 안에서도 가능한 거고 나와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현실적으로 네. 제한이 없게 이야기하길래 몇 차례 이야기하자면 저는 대안은 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안이 없다 있다로 보지 마시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공공일자리 지금 현재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는 없는데 현재 그것을 만들어서 공공일자를 10,000개를 준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하시는 저는 거니까. 2019년도에 실현 가능하게 같이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뭐 어쨌든 장애계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 이거 역시도 입장차는 좀 있습니다. 분명히 시설협회 쪽에서의 최저임금을 놓고 풀어가는 방식과 또 이 장애계에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에서의 좀 체감이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요거 역시도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자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최저임금 도입 자체는 뭐 두 분 다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대안이 네. 같이 제시된 네. 부분들로 가야 된다. 네. 뭐 물론 이제 요거를 하시고 그렇죠. 네. 대안은 있다. 네. 두 분 다 대안은 있는데 그 대안의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문제나 뭐 이런 부분 갖고서 대안을 만들어갈 때 뭐 재정 문제 운운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더딘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막 걱정도 저희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일단 바로 이어서 고용공단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네, 중증장애인 일자리 3대 요구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개혁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종란 신임 이사장도 취임을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 이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든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공단에 대한 어떤 전정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보면 이제 이 고용공단이 존재하는 방식이 정말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업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단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고용노동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가면 맨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한 방 얻어먹고 이제 눈물 짜고 있죠. 이게 지금 공단의 존재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정말 중증장애인 경쟁의 이 비장애인의 속도와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지 정말 중증장애인의 속도와 그 삶에 맞추어서 저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단 내에 정말 이제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그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고용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비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여기도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단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거대한 이 훈련시설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훈련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맞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무 국장님은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네, 뭐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쪽에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 고용을 막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고용이 안 돼서 부담금을 내죠. 그 부담금을 내게 되는 쪽에는 중증 장애인이 고용을 많이 못 하는데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 좀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공단의 그 관리 운영비, 인건비들을 촉진기금에 쓰지 말고 뭐 일반 회계에서 쓰고 그거를 장애인들 뭐 고용 촉진하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에서 조금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게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다른 좀 연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그 공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도 있고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용 촉진 기금이 얼마나 혹시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지? 아까 8,900억. 8,900억.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 8,900억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장애인 전체 예산 2조 2천억이에요. 250만 명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체 예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2017년까지는 한 3천억씩 이렇게 좀 늘어오다가 이제 올해 아마 장려금에 대해서 중증 남성의 경우와 여성하고 같이 지원해주고 경증 같은 경우도 일몰로 가던 것들을 없애고 똑같이 이제 계속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에 좀 많이 가면서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 적립금이 좀 그 상승분이 조금 이제 적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8,900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을 중증장애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중증장애인 많이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뭐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향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중증장애인 고용 안에서는 이 기금이 활용돼서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2018년 장애인 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애인 일자리 논의가 나아갈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꼭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게 장애인 일자리 문제 지금 고용노동부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적인 부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근접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특수고교를 통해서 졸업을 하는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분절이 되고 협의를 안 한다는 거죠. 장애인이 졸업을 하면서부터 일자리를 갖고서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 개 부처가 연결이 돼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가야 되고 같이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부 따로입니다. 이거는 복지부로 가라. 이거는 고용노동부 일이다. 이거는 교육부의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연계선상에서 각 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간다면 좀 중증장애 일자리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짧게 하면요. 2001년도에 장애인들이 오이덕에서 리프트가 떨어져서 죽어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저장버스를 도입해달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경증장애인 중심의 어떤 이 고용의 체계, 문화, 굉장히 이런 거였는데 중증장애인 철저하게 시설이나 이렇게 배제됐어요. 지역사회에서 통합이 아니었어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권 문제입니다. 이동권 투쟁의 핵심은 중증장애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섰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요. 네. 노동의 문제가. 저는 이제 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선되고 2018년도 내년 올해 가장 화두는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에서 역사의 전면에 서듯이 이제 노동의 문제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되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제도적인 측면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TFT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정부는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 개선이라고 폐지라는 말을 안 넣었어요. 개선이었어요. 이 개선이라는 말을 폐지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개선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업재활 시설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폐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폐지를 하자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 정부를 오히려 여기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것들을 쓰자라는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선이라고 어저께 이게 우리 내에서 있다라는 거. 이 네. 부분을 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또 네. 공공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한국장애인공단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2018년 장애인 일자리 한 줄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네. 표현해 주시죠, 그냥. 제가요? 네. 우리 먼저 문장이 아니라 짧게. 장애인 일자리는 중증 장애인이 일자리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도 1만 개, 일자리도 1만 개, 일자리도 1만 개. 우리 노래예요. 네. 네. 중증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 관계자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계 당사자 측면에 계신 두 분이 나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고용노동부가 나왔었어야 돼요. 그렇죠. 복지부도 나오고요. 좀 복지부도 네. 나오고 네. 좀 이게 좀 뜨거웠어야 네. 되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또 나오지 않을까. 뜨거운 이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토대로 장애인의 노동권과 함께 장애인들의 노동의 현실적 측면을 이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자리는 인간이 이 살아감에 있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농성장이 아닌 일터로 향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슈 원샷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슈 원샷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